네, 담담타타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북한 포격 도발 관련 긴급 보도 특집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 모셨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그리고 탈북여장교 김정아 씨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오늘 오후 3시 53분에 곡사포를 그리고 4시 12분에 직사포를 쐈습니다. 우리 군의 직접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군이 1시간 12분 후에 수십여 발의 155mm 자주포로 대응 경고 사격했습니다. 일단 상황은 여기까지고 지금은 이제 이 긴장 속에서 대치 상태인데요. 많은 분들이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 북한이 위협은 했지만 감히 도발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오늘 도발을 했어요. 예. 이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실수가 아니고 되게 의도인 것 같은데, 의도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홍현희 위원. 네, 명확한 의도고요. 예. 김정은의 지시로 북한군이 고의로 두 차례에 걸쳐서 위협 사격을 한 것이다. 네. 그러나 인명살상을 행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두로 위협을 가해왔는데 네. 경고를 한 거죠. 우리 확성기 방송하지 말라고. 네. 그런데 이제 계속 우리가 하니까 이제는 군사적 행동의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한 거다. 그래서 24시간의 여유를 주면서 계속할 경우에는 더 집중적인 군사 행동을 할 것이다. 네. 이런 위협을 말과 행동으로 동시에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아, 그래요. 그래서 이 포격 도발 후에 이제 전통문을 보내서 네. 48시간 안에 철거하라고 요구한 것도 묶어서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이 예, 말씀이시고, 다 의도적으로 계획된 행동이라고. 따라서 이번에는 확성기를 조준 사격한 건 아닌 것 같다. 네, 네. 그것도 경고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일부 확성기를 맞추려면 맞출 수 있었다고 보는데 네. 일부러 확성기는 안 맞추고 또 우리 병사들이 없는 지역 야산에 떨어졌다라고 하길래 이 인명살상할 의도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암시된 것은 추후에는 인명살상이고 뭐고 이제 더 가혹한 공격을 하겠다는 게 암시를 하는 것이죠. 예, 양욱 위원. 제가 볼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북한이 의도했다라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북한 입장에서 정말 그 센 대응이냐, 강경한 대응이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발사한 화기를 봤을 때는요, 처음에 이제 떨어진 그 로켓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대포병 레이더에는 굉장히 약한 궤적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센 화기로 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76mm 이제 직사 화기로 쏜 것은 그건 이제 우리 그 DMZ에 우리 그 MDL 남쪽 군사분계선 남쪽에 떨어지긴 했는데 이것 자체도 사실 북한이 가진 화기 중에서 강한 화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렇게 직사 화기 같은 것으로 직접 때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경고를 한 건 맞습니다. 근데 도발치고는 상당히 소심한 도발이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 UFG 훈련 기간입니다. 그 엣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지금 우리 군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도 지금 같이 와 있고요. 지금 심지어는 지금 미국이 그 B2 폭격기를 지금 괌에 전진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정말 심각한 도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보일 수 있는 최대한이 이 정도까지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물론 이런 걸 통해서 그야말로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공포를 최대한 높여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 그러니까 확성기를 철거하게 하려는 것, 이것을 좀 이렇게 강요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무력 도발을 한 거지만 실제로 주요한 측면은 심리전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도발의 수준이 좀 낮았다. 무력 도발의 수준이.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장사정포로 쏜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사정포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그러니까 장사정포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제 큰 한 170mm 정도나, 그래서 사거리가 한 40, 50km 이상 날아가는 것. 그다음에 방사포 중에서도 240mm 정도 돼서 역시 한 사거리가 한 5, 60km 정도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이제 이 탄흔 분석을 한번 해보긴 해봐야겠지만 처음에 떨어진 로켓탄은 아마도 그 방사포탄 중에서 제일 낮은 단계의 수준인 한 그 107mm 포탄, 그 75식이라고 해서 견인식으로 끌고 가는 그 이제 방사포가 있는데 아마 그것을 한 발 쏜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격이 76mm 직사포입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요, 사실은 이 76.2mm 포는요, 그 2차 대전 때 소련이 쓰던 그 포를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굉장히 화력 자체가 그렇게 뛰어난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직사화기이기 때문에 좀 멀리 정확히 쏠 수는 있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북한군이 사용한 이 무기 지금 양욱 의원이 설명하신 대로
네, 그 직사포라는 게 그 직사포를 한 번씩 우리 고지 훈련할 때마다 그걸 고지 꼭대기에 올려놓습니다. 직사로 내려 쏘게 되면 그만큼 명중 타격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 그 꼭대기까지 갖고 올라가서. 네네. 예. 근데 그거를 인력으로 다 끌었는데 원래 포차로 끌어야 됩니다. 근데 포차 기름을 다 팔아먹다니까 그것도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인력으로 100% 다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그나마 쏘는 게 그게 정말로 이제 양홍 의원님 말씀하신 정말 구소련의 그 옛날 구식의 그 무기인데 그게 1년에 몇 번이나 사격을 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봤을 때 북한이 지금 여기에 더군다나 우리 울지훈련 기간에 지금 이 도발을 했다는 게 상당히 민감하고요. 그리고 네. 여기에서 지금 가장 민감한 게 그전에는 연평도 같은 데를 했는데 이번에는 엉뚱한 연천 쪽을 했습니다. 결국 연평도 때 그 대피 인원보다도 이번에 연천 쪽을 때리다 나니까 대피 인원만 우리 주민 대피가 2,000명이나 됩니다. 네. 대한민국이 가장 민감한 문제가 주민들 국가 안보 불감증 이겁니다. 그들은 바로 이걸 건드린 거죠. 결국 작은 포력으로 해서 일단 겁을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더 잘 됐다 싶고 그들이 오히려 자 48시간에 이거 철수해라. 이 정도로 이 울지훈련 기간인데도 이게 도발을 했다면 예. 그만큼 그들은 대북 확성기에 상당히 민감한 게 표현을 알겠습니다. 한다는 예. 거죠. 조준 사격해서 확성기를 직접 하려고 했다면 했을 수 있었을 거다. 실제로 북한군 실력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매번 이렇게 사격 훈련을 자주 못합니다. 대한민국처럼. 대한민국은 시도 때도 없이 훈련 때마다 계속 실제 포탄으로 사격을 많이 하지만 솔직히 최전방이나 특수부대 20만 군이 그 특수부대나 그 정도의 훈련을 어느 정도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하지. 실제 군인들, 저희 8.15 훈련소가 어떤 부대인지는 모두 남한에서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기계화 장갑 보병입니다. 기동 보병이에요. 일단 유사시에 제일 먼저 1군단, 2군단, 5군단보다도 먼저 앞서 나와서 제1선에서 진격해야 되는 부대인데 동계훈련 우리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차가 못 나갑니다. 장갑이 20대인데 20대에서 겨우 대표적으로 그저 한 서너 대 나갑니다. 그것도 가다가 기름이 없어서 떨어져요. 중단됩니다. 우리 기동보병도 한 개 부대에 군용 트럭이 한 대씩 있는데요. 그 트럭 자체가 기름이 없어서 겨울에 그거 타고 가다가 동태될 뻔했습니다. 결국 중간에서 다 내려서 애들 보병으로 그냥 걸어서 그냥 부대까지 복귀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북한의 무기 실태가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데 양욱 의원, 예. 자 우리 쪽의 대응을 한번 짚어보죠. 150mm 자주포는 우리 군이 사용할 수 있는 화기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155mm 자주포가 이제 두 종이 있습니다. K55라고 해서 약간 좀 구형이긴 하지만 역시 사거리가 꽤 되고요. K9은 아시다시피 연평도 포격 때 아주 잘 그 대응을 해준 굉장히 정밀한 화기입니다. K9도 155mm입니다. 네, 150mm. 둘 다 155mm인데 사거리가 K9 쪽이 좀 더 길고요. 근데 둘 중에 어떤 거든 대응을 했을 겁니다. 네. 근데 둘 다 매우 정확하게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포라는 거는 한마디로 지역을 제압을 하는 무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지휘관의 격자문이 지우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구역을 완전 지워버린다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다면 이 K9이나 K55 자주포 같은 거는 매우 정밀하게 때립니다. 그래서 마치 그 어떤 지휘관의 저격수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걸로 정밀하게 때린 것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좀 대응 시간이 많이 늦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날라온 것이 이제 그 3시 53분. 네. 근데 이제 거의 1시간이나 이상 있다가 1시간 12분 후에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한 것.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늘상 얘기한 것이 언제나 도발했으면 원점을 때리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원점을 때린 겁니까? 저는 이게 원점을 때리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예, 왜냐하면은 만약에 원점을 때렸다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이 만약에 사격을 하고 난 다음에 진지 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내가 쏜 위치로 반드시 이제 다시 날라올 걸 알기 때문에 대포병 사격이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이동을 한다 이거죠? 예, 거기 아니고 이동을 해버립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려고 한다면은 그 당연히 그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있고요. 그 시간 내에 타격하는 게 우리의 어떤 매뉴얼이어야 됩니다.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그 연평도 때도 그런 좀 타격이 대응이 좀 늦었다고 해서 예. 말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지금 예. 우리 군이 도발 상응 지역에 155mm 자주포 수시 여발을 대응 경고 사격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 이 원점하고 도발 상응 지역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아주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도발 어떻게 원점이 다릅니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북한이 타격을 한 것이 어떤 우리는 시설도 아니고 사람 인명 피해가 난 것도 아니고 장비 피해가 난 것도 아닙니다. 피해가 없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을 감안을 하고 어디를 때려야 될지 상응하는 어떤 지역. 그러니까 결국은 저쪽이
우리 이 MDL 남쪽 군사분계선 남쪽을 때리고 야산을 때렸으니까 우리도 그쪽에 충분히 겁을 줄 수 있을 만한 지역에다가 집중 사격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대응 상응 도발 상응 지역이라는 표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발 상응 지역 뭐 북한군이 거기 아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밀집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발 상응 지역을 그것도 여러 가지 효과를 감안해서 때리려다 보면 그거 찾는데 선정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1시간 12분이 걸렸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 군의 액면 그대로 말을 믿어보면 네. 그들이 도발하면 즉흥적으로 비례적으로 대응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1시간 12분이 즉흥적이라는 거는 좀 생각하기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네. 오히려 우리가 북한군의 상당수를 뭐 괴멸시키려는 목적보다는 정말 우리도 위협의 정도로 하는 것이 좋았겠다라는 점에서 보면 일부러 인명살상을 피하기 위해서 예. 상응 지역에다 쐈다. 그 점은 좀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비교적 예. 그러니까 통제되고 절제된 그런 대응이었다. 만약 저는 요번에 우리가 그들이 쏘아댄 것보다 거의 한 7, 8배 이상으로 쏜 것 같은데요. 더 많이 쐈으니까 시원하긴 하지만 인명살상까지는 안 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명살상이 없었는데 그들의 인명살상을 많이 했으면 지금 24시간에 지금 약간의 또 다른 휴전 기간이 있지만 네. 그 뒤에 만약 인명살상이 있으면 북한이 또 다른 엄청난 보복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K9 자주포가 연평 포격 때 굉장히 잘 작동했다 그러지는데 그 당시에 두 대가 작동 안 했고 또 하나는 탄착점이 정확하긴 한데 고도 높이를 잘못해가지고 탄착점 형성된 게 그들의 인명피해는 전혀 없는 지역에 탄착이 다 모여가지고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쪽에.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홍 박사님이 이 북한의 포격 도발과 그다음에 그 전통문을 보내서 48시간 이내 확성기 철거하라고 한 이것을 같이 결합해서 봐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예, 실제로 전화통지문에서 이 48시간 이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개시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네. 이것과 동시에 김양건 명의로 또 이 확성기를 좀 철거해달라, 실천적 조치를 해달라 하면서 관계 개선 노력할 의사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또 같이 보냈어요. 이거 좀 해석 좀 해주세요. 하물며 그런 정말 아주 불량 국가라고 하는 북한도 우리에게 도발을 하면서 대화의 여지는 남겨놓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오늘 처음에는 한 발 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국방부 합참 발표 들어보니까 2번에 걸쳐서 한 7, 8발이나 그렇게 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들도 요번에는 인명살상이나 또는 확성기 자체를 노린 건 아닌 것으로 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목적은 확성기 방속 중단하고 지금 목함지뢰로 인해서 발생한 남북 간의 정면 대결 국면은 하지 말고 대화를 하자. 네.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대북 비방 방송하지 말고 전단 살포하지 말고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데 우리가 뭐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거를 전혀 안 들었을 때는 어떠한 빈틈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확고한 임전태세를 갖추되 우리도 대화를 제안해서 24시간 내에 대화를 하는 것이 전 더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그 대화라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가장 예민해지는 게 지금까지 우리 대화 시도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북한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제스처를 취했고 그것을 받아 안 들이고 오히려 군사적 도발로 그들은 대답을 했거든요. 이번에 대화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대화를 100번 하자고 말해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신뢰가 없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합니까? 본인들이 대화를 하자고 자 학성기 죽여주십시오 하면 본인들부터 그 대화에 나선 어떤 행동을 제스처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포탄 도발로 그들은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걸로 시작되는 게 우리가 여기에 과연 어떤 말로서의 대화가 과연 되겠나 이거죠. 우리 학성기 그냥 내보내겠으니까 그럼 당신들이 일단 사과부터 하라. 사과부터 하든지 천안함 연평도 사격 그 사과부터 하고 이번에 목함지뢰 사건을 해서 우리 국군 다친 거 그것부터 사과를 하고 모든 사과부터 시작해야 그게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3분 그쯤에 탄알 한 발이 날아왔을 때 우리는 왜 바로 대응을 못합니까? 저쪽에서 탄알 한 발이 나고해서 목표 지점을 정확히 레이더로 그 목표 지점을 하지만 그 대충 인근이라도 우리가 그 주변 사격을 한다면 그들이 과연 4시 15분에 다시 여러 발의 도발이 왔을까요?
저는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번에 목함지뢰 사건으로 해서 한민군 장관으로 해서 우리 국방부가 철저한 응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하는 거 보고 과연 응징이 어느 정도로 반응이 하는가 오히려 간보기로 53분에 먼저 탄화를 떨어뜨린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간보기 하다가 가만히 있네. 그러니까 또 다시 여러 발 쏘니까 그 다음이야 그것도 한 시간이 지나서 그 대응한다는 게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최전방 자체는 제일 일선이고 적군하고 이미 북한군은 우리하고 적으로 마주 서 있기 때문에 적군하고 마주 서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우리가 문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을 했나를 한번 그 원인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함질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북한은 아무런 저것도 안 하고 우리 아니다 발뺌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는 건 압박 수단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포탄에 떨어진 것만 너무 집중을 하고 계신데 지금 북한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에 부담을 느끼고 네. 그야말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건데 자신들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뭐 포 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대화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럼 이게 왜 어떻게 하면 이런 성과까지 나왔느냐?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 성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은 우리한테 선제적으로 내려놔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계속 방송을 해가면서 그렇다면은 니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 정말 해라. 뭐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한다거나 재발 방지 노력을 한다거나 이거를 이번에 못 이뤄내면은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 소위 우리가 갖고 있던 안보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제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그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할 때 전략적인 목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 정부 뭐 안보 당국이든 뭐 통일 당국이든 다 거기서 한 몸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최소한 우리가 설정한 전략 목표를 먼저 달성하고 나서 뭐 대화하고 뭐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호 여사가 방북했을 때도 김양건이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김양건이가 지금 이 관계 개선 노력 의사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직접 자기 명의로 뭘 하잖아요. 네. 지금 양건 의원 분석대로 이게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대북 압박을 하니까 북한이 반응을 보이는 건데 그것도 김양건이가 직접 대화를 하자고 할 정도로 저쪽으로서는 사실은 좀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절박하다고 보진 않고요. 북한이 절박한 건 아니다. 절박한 것이 아니라 네. 그들의 이런 단계까지 오리라고 다 계산을 하고전 했다고 봅니다. 당연히 우리 국내에서 뭐 대화를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목함지뢰부터 이걸 다 의도하고 했다고요? 네, 목함지뢰가 4일날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호 여사가 5일날 가셨어요. 네. 그렇다면 김양건이나 김정은이가 왜 이호 여사를 만나지 않았을까요? 명확한 겁니다. 4일날 자기네들이 부설해 놓은 지뢰가 터져서 남북 관계가 이제 굉장히 파란이 올 텐데 네. 김정은이 이호 여사를 왜 만납니까? 만나서 괜히 쓸데없는 얘기나 한 격이 되죠. 결국은 긴장 상태가 될 텐데 그럼 일단 4일날 터졌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을 가는 건 다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이호 여사는 그냥 대접만 잘해서 보내고 김정은이 만나지도 그럼 않고.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할 거라는 것도 예상했고. 확성기 방송까지 대응하는 건 상상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 우리의 증거가 상당히 북한이 도발한 것을 확실하게 발표낸 것도 단지 그 매설 장면 동영상만 없을 뿐이지 폭파 장면 동영상부터 여러 가지 또 지대가 높은 거 여러 가지로 봐서 북한이 했다고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걸 밝혀냈기 때문에 네. 4일이나 걸려서 반응을 했지만 그 이후에 확성기 방송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김정은이의 판단으로 그렇다면은 갈 때까지 가면 결국 대화가 될 수 있다. 네. 만약에 이번에 대화가 되면 북한이 요구하는 거는 단순히 확성기 철거가 아니라 네. 전단살포 방지부터 시작해서 확성기 중단 그리고 여러 가지 남북 간의 어떤 그 군사적 신뢰 조치 같은 것도 논의해보자. 네. 한반도 평화 체제 같은 거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은 극한으로 가면 우리의 안보적 취약성이 북한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20배 잘 사니까 취약점은 20배 많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국민의 한 명의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 한 명도 안보 취약점이지만 김정은이는 수백 명이 죽어도 취약점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취약점은 너무나도 큽니다. 따라서 우리가 너무 배짱으로 1대1로 서로 이 피해가 있으면 쌤쌤이다. 이런 계산을 해서는 곤란하죠. 우리가 20배 힘이 세니까 20배 잘 사니까 훨씬 더 피해가 적은 방안에서 교전이 붙으면 붙은 거지.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경우와 달리 예, 그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결국 예. 저는
우리도 강하게만 하지 말고 네. 강하게 북한이 그런 대화를 제안하는데 해도 대화를 안 나오면 강경하게 그들의 대응에 대해서는 즉흥적으로, 오늘도 즉흥적으로 못하지 않았습니까?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태세는 갖추되 그러나 대화도 동시에 응해서 같이 대화를 해나가는 걸 병행해야지. 그러면 김양근의 관계 개선 노력할 의지가 있다. 말씀 대화 제안을 한 셈인데 네. 그러면 이 김양근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자고 받아야 됩니까? 대화에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전시에도 대화는 해야 된다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전시에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양근의 요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예. 뭐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지적은 정확하신 것이 당연히 대화를 하자고 하면 해야죠. 그런데 이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확성기를 뭐 내려오는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대화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조건 나와서 대화를 해라. 이렇게 지금 밀어붙일 수 있는 저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전략적인 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훈련 시기도 UFG 훈련 기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려 지금 우리가 우월한 조건으로 대화를 나가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 근데 하지만은 저쪽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건 없는 대화라면 뭐 할 수 있다. 예. 또는 조건 없는 대화를 역제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지금 양호 위원님과 의견이 동일하고요. 이번에 오히려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대화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오히려 우리한테는 저런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들은 대북 확성기에 이 정도로 민감할 정도로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 줄 뻔히 알면서 도발을 했다는 건 그만큼 그들한테는 절박하다는 거죠. 20만 대군이라는 20만 그 특수부대 군인들을 다 풀었는데 그들이 지금 대북 확성기에 다 노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귀를 일일이 막고 다니라고 쟤네가 감시를 할 수도 없잖아요. 눈은 대북 삐라 전단은 그냥 못 보게 엎어놓으면 끝이지만 이게 귀로 들리는 것까지 그들이 막는 거는 그것까지는 세뇌를 못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20만 대군이 그들이 가장 위력하게 생각하는 그 군인들이 완전히 노출이 돼 있는데 그거를 그들이 막을 방법이 없는 건 결국 이런 극단의 조치까지 저들이 나왔다는 건데 이번 예. 기회를 잘하면 대화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들을 대화로 끌어낼 수 알겠어요. 있는 그런데 저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확성기 방송이 지금 그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엄청난 어느 위협이죠.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세뇌된 사람도 자, 그 두메 산골에는 일단 강원도 개성 그쪽 지역에는 산세가 험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민가가 있다 해도 어느 게 한계돼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군인들이 거기에는 완전히 널렸어요. 민경부대로 해서 1군단, 2군단, 5군단 거기 군대들은 강원도 군대들을 어죽이면 강원도 군대라면 야이 강도 군대야 이러고 말하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군인들이 거진 강도로 돌변하거든요. 도적질 마저 2군단이 한번 딱 갖고 나오게 되면 8.15 훈련소도 다 피해 달아납니다. 애들이 너무 마적질이 이런 데 득이 나가지고 주민들도 군대들이 오면 강아지까지도 목줄을 매서 어디도 안 내버리고 부엌에다 끌어안고 잡니다. 걔까지 다 따라잡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솔직히 군인들이 이게 사상 변화가 많이 오거든요. 확성기로 계속 나오면 여자 목소리 나오지 거기서 고기 먹는다는 소리 나오지 않을까. 위협적이라는 말씀이신데. 네. 확성기 방송이 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심리전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지만 뭐 적어도 2달, 3달, 1년 들으면은 효력이 확실하죠. 그러나 며칠 방송했다고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지금 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좀 보고요. 예. 그건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바이고요. 그 내용이 뭐 일기예보나 노래 틀어주고 뭐 그런 건데 바로 북한군이 그럼 통 놓고 다 타령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것이 가능했던 거는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싸울 때 그럴 때 완전히 다 마지막 단계에서 초나라 노래 틀어주니까 그때 이제 그럴 때는 바로 효과가 있지만 지금은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확성기 방송은 만약에 대화를 해보고 우리가 서로 결렬이 되면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틀면 돼요. 그러나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확성기 방송을 잠시 중단하면서 대화를 했으면 그건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확성기 방송 계속 내보내면서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 조건 되는 걸 그걸 있다고요. 상황을 봐서 그걸 중단해야죠.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그 조그마한 것을 매달리다가 시간이 별로 결국은 없어서 초화를 놓친다면 더 큰 손해가 시간이 아닌가 없어서 제가 이 질문 드릴게요.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오늘 갑자기 발생한 이 사건 어느 정도 예고는 됐었지만 그러나 발생 자체는 상당한 충격으로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추가로 더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은 없을까? 북한이 뭐 48시간 안에 철거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철거는 안 할 거고 그러면 48시간 후에 다시 공격이 있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번에는 뭐
이 인명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원점 타격을 통해서 확산될 수도 있잖아요. 확전될 수도 있고 이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저 홍현희 위원부터. 예, 며칠 전에 그 뭐 좀 긴 대담에서 네. 이게 확성기 방송이 위험성이 없겠냐 그래서 저는 위험성이 우발적인 위험도 있고 또 북한이 조직적으로 반응해서 군사적인 정면 대결이 갈 수 있다라고 봤는데 네. 대부분의 분들은 전혀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동안에 절대 거동 못한다 좀 그랬더라고요. 짧게 해주시죠. 그러나 결국은 하잖아요. 이 달라졌습니다. 김정일 때는 핵이 없었는데 이제 핵을 거의 갖게 됐어요. 비대칭 무기를 그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또 젊기 때문에 김정일 때와 똑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원치는 않지만 확정 가능성이 있다는 확정 말씀이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고 대응해야 긴장을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긴장을 조금 낮추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양면 전쟁으로 양면책으로 확고한 대비 태세는 항상 갖추고요. 알겠습니다. 기본이고 그러나 대화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어떻게 보세요? 대화장에 나가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을 분명히 잃지는 말고요. 확성기는 계속 틀어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주민들이 이번에 한 번만 대피하고 영원히 안 한다는 그런 보장도 없잖아요. 예. 그들이 오늘 한 번만 도발하고 영원히 도발을 안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들이 정확한 사과를 끌어내고 그들이 정확한 대화에 진심으로 나서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우리 하던 걸 계속 밀고 나가야지. 안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들 앞에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이 조건만 계속 들어주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예. 뭐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 뭐 확성기를 하고 이 하는 것은 전쟁을 북한한테 하자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를 들어서 목함질의 도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지켜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확전이 되는 걸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그것은 우리 군은 강하게 나가는 것이고 확전 노력을 막는 그런 노력들은 예를 들어서 다른 정부의 다른 부처들 플러스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노력들. 그래서 네. 이 조건을 제한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는 것도 그것도 우리 정부의 지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군은 원칙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